성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 여하튼 농축수산물 하면은 이거는 1부터 24류까지 적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페이지가 6페이지 정도, 50짜리 문제 한 6페이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정도 이렇게 6페이지 적거든요. 지금 50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하는 시험은. 그리고 다음 10점 문제가 3개, 5개인데요. 그 중에 3문제가 상품막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컸죠. 상품막의 기본서 지금 아직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두 번째 나올 때 보면 그 뒤쪽에 상품막 요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마케팅론적 상품막, 상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포스 시스템이니 바코드니 뭐 이런 것들, 또 상품화 계획, 또 라이프 사이클 들어보셨죠?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상품의 생명 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상품 문제가 3문제나 됐다. 예.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계속 유지되다가 포괄식 플러스 포괄식에다가 약간의 항목이 가미된 항목이 추가된 포괄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2098년도까지는 이런 포괄식 문제가 나오고 98년도까지.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좀 나왔어요. 항목 문제. 그렇다 항목 문제, 즉 플라스 고무 39리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고무에 대한 설명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설명하죠. 항목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항목이 추가돼서 39리의 플라스틱의 정의 또는 39리에 분류되는 품목의 사단 후의 체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항목이 추가된 그런 문제. 상품학은 똑같이 한 30점 정도 그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계속 꾸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항목식 문제가 포괄식 문제도 포함됩니다. 비중이 항목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로 항목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계속 높아지는 비율로 문제가 제시돼서 항목이 3개, 4개, 5개 이렇게 주어지고 10점짜리도 항목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목 문제로 나오면서 상품학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다가 한 문제요. 10점짜리, 50짜리 하나, 다음에 10점짜리 5개 중에 마지막 한 문제는 상품학 문제가 나오다가 현재는 상품학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상품학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항목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주규정과 호용어 위주로 나온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주규정과 호용어, 그다음에 통칙 위주로 문제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주규정 나오는 문제의 분위기도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규정도 이런 거죠. 고무의 정의, 뭐 고무의 정의 또는 뭐 기계의 정의라고 해서 그냥 힌트가 주어지는 기계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고무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또는 일부 주 1에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주어지는 문제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좀 바뀌었어요. 2, 3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제외되는 품목, 그 주규정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15부 주 3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요. 84리 주 7번을 기술하시오. 즉 주 번호와 그 내용까지도 이제는 같이 정리하셔야 된다. 그 주 번호와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 번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예전에는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왜? 힌트가 주어지니까. 기계정의. 공부했으니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 번호와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문제, 세부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이게 주 몇 번이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제시해 거꾸로죠.
서술